70대 8인의 우중 내변산 트레킹 365산 우회 2024년 4월 3일 이날 운 좋게 접한 직소폭포의 위용을 함께 감상해 보시지요. 빗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폭포 앞에서 제각각 포즈를 잡는 8인입니다. 남부권에 거주하는 준태 동기와 민 동기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우중 산행을 감행한 우리 70대, 8배 8인이 운 좋게 접한 멋진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산길의 내소사에서 접한 만개한 벚꽃 모습입니다. 관음봉 삼거리 일원에서 멀리 내려다본 멋진 모습을 눈앞에서 확인하며 내소사 봄의 향연을 즐깁니다. 내소사 경내에는 벚꽃 외, 목련, 꽃매화 등 다양한 봄꽃이 화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이번 모임의 참가자 13시 내변산 탐방지원센터 앞에 모였습니다. 구성은 수도권에서 내려온 이가 6, 중부권에 거주하는 이가 3, 남부권에 거주하는 4입니다. 13 중 30 커플로 어제 고군산군도의 무녀도 펜션에서 1박 후 이곳에서 합류하였습니다. 남성들이 내변산 등산에 나서고 여성들은 인근 산책 후 내소사 방면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영근 동기는 직소폭포에서 하산하였습니다. 거세진 않지만 줄곧 내리는 비를 맞으며 직소보를 향해 인도를 걷습니다. 왼쪽 직소천 물살이 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법 큰 비가 내린 다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개천 소음입니다. 남쪽을 향해 내려가는 일행과 반대로 흘러 북쪽의 백천에 합류한 다음 부안호로 들어갑니다. 오후 늦게까지 비 예보가 나와 있어서인지 우리 외 산길을 찾는 일행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2달여 준비를 거쳐 잡은 날짜이고 전국 각지에서 합류한 모임이라 쉽게 산행을 멈출 수 있는 우리 일행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록이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이라 임도 주변과 눈에 들어오는 산중의 모습은 스산해 보였습니다. 임도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 이번 강수량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해 하였습니다. 실상사 주변에선 10여 그루의 벚꽃과 진입로 길가의 수선화가 화사한 모습으로 길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산길에 들른 내소사 경내의 만개한 벚꽃과는 꽤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이 북쪽 지역이고 고도가 다소 높은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한 새벽 5시는 일어나셨겠네? 5시. 응? 4시에 일어나서 응. 마누라 밥 좀 일찍 차려주고 응. 5시 반에. 사모님 좀 요즘 어떻게? 작년에 일본 여행 갈 때 같이 갔던가?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더 좋아졌다고 봐야 되나? 그리고 내 콘서트 때도 그때 오셨잖아. 맞다. 그때 수준 특별히 더 나아질 건 없는데 좀 그래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면 좀 나아 보이는 거겠지. 거의 매일 뭐 산책하고 또 어디 뭐 일거리 삼아서 외출하고 하니까 그 치매도 또 발병하기까지 우울하고 말 안 하고 이렇게 머리를 안 쓰고 또는 아주 다른 무슨 큰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연관돼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난 2년간 발병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니까. 야, 물이 많으니까 여기도 경치가 좋다. 근데 지금 갈수기인데. 갈수기인데. 계속 요즘 갔잖아. 갈수기는 아니에요. 설마가. 갈수기는 아니옵시다.
원점 등반 이게 참 좋아. 응? 아이, 그 산악회 아, 이거, 이끈하고 많이 쓰시는데 이거 이제 번개 또는 우리 별동대 팀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 이거 그냥 끝내준 것 같아. 1년에 뭐 자주는 못 가지만 한 4번, 4번, 5번. 폭포 웅장하겠는데 오늘 이 물이 이 정도면. 글쎄, 폭포 떨어진 물이 요 개천으로 이어지면 수량이 꽤 되겠네. 여기가 이제 산이 깊지 않기 때문에 물이 쏟아질 때는 쏟아지고 없을 때는 없는데 여기 폭포에 물 떨어지는 게 1년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우리 이 코스를 옛날에 단체로 한번 넘었던 적이 있었어. OCS에서. 70대 8인이 비가 줄곧 쏟아지는데도 산행에 나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든 동기들이지만 인간적 관계로 이 자리엔 부담되더라도 발걸음해야지 하는 의리나 배려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2년여의 중부권 등산 시 인근 지역에 사는 준태, 민, 승준 동기가 보여준 이런저런 배품을 지켜보며 애틋한 동기애를 느끼거나 나이 들어 멋지게 사는 삶의 방식을 곱씹어 볼 수 있었다고 하면 과장된 말일까요? 이 교수님이 여기 맨 마지막에 와본 한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건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날 산행의 리더격인 준태, 동기가 표지판을 가리키며 설명하듯 산행 코스는 경사가 낮은 길을 걸어 직소보, 직소폭포, 제배기 고개를 거쳐 관음봉 삼거리에 오르고 여기서 가파른 관음봉 등정에 나선 후 급경사면을 따라 내소사 방면으로 내려가는 7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난밤부터 이어진 강수로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로 산길 보행이 여느 때보다 편치 않았고 수시로 나오는 바위길은 미끄럽고 위험하여 산행 속도는 평소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 내변산에 오르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행을 감행한 우리 일행은 조금은 별난 이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물이 넘치는 직소보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민의 식수 확보를 위해 건설한 아담하고 운치 있는 저수지입니다. 언제 건설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상부에 자리한 부안댐 공사 착수 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때마침의 비와 구름, 안개로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직소보입니다. 직소보 전망대의 선 8인입니다. 모두들 비옷을 입고 일부는 우산까지 들고 있지만 표정이 밝습니다. 너무 멋진 주변 풍광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발 130m 정도 되는 전망대에서 직소보를 바라보며 승준 동기가 기가 막힌다고 한마디 내뱉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계절이나 지형적 이유로 직소보가 종종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객이 많은 날엔 보 주변에 탐방로를 걷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망대에서 오래 머물며 사진 찍기에 열심인 동기들을 보며 우중에 산행을 감행한 별난 70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월척 낚았다, 월척 낚았어. 맑은 날엔 주변 산지 모습이 수면에 투영되어 멋진 광경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녹음이 우거지거나 단풍철엔 한층 그림 같은 풍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만에 와본 거야? 여기는 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어? 여기는 안 와봤고. 변산반도 1호는 1988년 19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번 산행 참가자 중 내변산 등산 경험이 있는 이들은 2명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산길을 걸으며 이렇게 좋은 산행 코스가 있었나 하며 내변산을 다시 보는 이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소보 전망대에서 내려와 걷는 탐방로는 해발 92m로 나와 있네요. 높지 않은 산길이지만 우중이라 한 발 한 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거기에 우산과 카메라, 스틱까지 들고 걷다 보니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리더 준태 동기의 가이드로 조심스레 비탈길을 내려가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튀는 선녀탕과 분옥담을 지켜봅니다. 근처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나요, 여기가? 웬 수량이 이렇게 많죠? 글쎄요, 400고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량이 아니야. 탐방로에서 간혹 관찰되는 인상적인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나무 격자 안에 인근 지역에서 가져온 이암과 응회암을 가공한 돌이 채워져 우중 산행의 안전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플레이스인 직소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운 좋게 연중 1, 2주일 정도 밖에 볼 수 없을 듯한 웅장한 폭포가 내는 굉음의 현장을 직관하였습니다. 녹음이 우거지기 전에 스산한 산중에서 우람찬 물줄기를 보며 대자연의 위용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용이라고 할까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까요? 할배들은 쉽게 보기 힘든 직소폭포의 모습을 지금 거리에서 직관하고 하산길의 매소사에서 만개한 벚꽃을 옹골지게 즐기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폭포를 지나면 한동안 평탄한 길이 이어집니다. 기력 개천수가 방금 전 폭포수로 이어지는데 수량이 봄철치고 꽤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날 새지 않은 비가 종일 내렸지만 전날 밤부터 내린 비의 영향 탓인지 주변 산지에서 직소천으로 흘러내려오는 하루살이 개천수의 모습이 곳곳에서 관찰되었습니다. 폭이 좁은 산길을 걷는데 물웅덩이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마른 길을 찾아 걸으려 내심 노력했지만 신발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은 산행길이 짧지 않은데 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신발 내부가 젖어 내심 앞길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계곡길 같지 않은 동네 계곡의 바위길을 조심스레 걸으며 제백이 다리 쪽으로 향합니다. 제백이 고개로 이어지는 제백이 다리 인근에 오니 양쪽 사면의 경사가 가파르고 빠른 물이 내는 백색 소음이 들리는 등 계곡 명칭에 걸맞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포를 지나 한동안 이어져온 계곡길을 벗어나 언덕길로 오릅니다. 이후 수목이 적은 바위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주변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제백이 고개로 이어집니다. 고개길에 올라 마땅한 곳을 찾아 중식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바위 등산이라 널찍한 바위 언덕에서 비 맞으며 빵과 떡, 간식 등을 들며 허기를 채웁니다. 중식 후 포즈를 취했습니다. 맑은 날이었으면 배경 능선이 한층 멋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백이 고개를 지나 마당바위에 이르렀습니다. 또 이제 우리 대학교 동기들 보면은 어디로 가냐 그래서 남산 그러면 한 20명씩 와. 근데 그러다가 북한산 그러면 둘. 청계산 그러면 셋. 나는 야 무슨 산을 말이야 200. 병은 동기의 얘기에 다수가 공감하며 웃습니다. 70대 우리들의 산행 도전이 흔한 일이 아닐 수 있음을 비유로 확인시켜줍니다. 계속되는 비로 바위길이 미끄러워 발밑을 살피며 걷습니다.
이 바람에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던 주변 일대의 산그림회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운무의 사인이 고도와 상관없이 산세가 그러면 환상적입니다. 고도 100m잖아. 그러니까 걷는 거는 한 최소한 300에서 500. 정상에 가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안 간다고 그러기엔 좀 창피한 거리네. 여느 때 같으면 셋과 함께 관음봉 등정에 나섰을 텐데 발등 부상과 물에 찬 신발로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관음봉에 올라 포즈를 취한 셋은 때마침 운무가 개이면서 저 아래 새만금과 서해바다를 바라보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내변산은 해발고도 424m로 높지 않지만 인근 산지는 물론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일대가 호남의 소금강으로 불리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삼거리에서 7은 둘둘, 셋의 세 그룹으로 나뉘어 하산길에 나섰습니다. 관음봉을 오른 셋이 느지막이 내려오고 관음봉을 패스한 넷은 둘씩 나뉘어 내려왔습니다. 삼거리 지나 얼마 되지 않아 내소사가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바위 언덕이 나왔습니다. 바위 모습이 유별나 이 같은 바위를 등산객이 마구 밟고 다니도록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상절리라는 지질 구조인지 모르겠으나 공룡의 비늘 같은 기이한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변산은 돌산인데 바위가 일부 부서져 소나무 등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 나무 바위 아래 어느 소나무 정도의 토양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척박한 여건에서 무슨 용케 자라고 있는 나무들의 그 모습에 거리네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직소폭포 쪽에서 오를 때보다 급한 경사의 하산길을 내려오니 내소사 진입로 인근의 녹지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제배기곡의 탐방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하산길 산자락에 접한 개천에는 내소사 경내를 거쳐온 꽤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행선지는 남쪽의 곰소만입니다. 이곳에서 오르기 시작해 관음봉 삼거리를 거쳐 관음봉을 둘러보고 하산길의 제배기 고개, 직소폭포, 직소보를 들르는 이들도 없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초반 경사가 심해 나이든 이들에게는 권장하기 힘든 코스일 듯 합니다. 내소사 진입로는 비포장도인데 흠뻑 내린 비로 깔끔한 모래 포장도 길 같았습니다. 끝내주게. 수령 100년이 넘는 큰 전나무가 열지어 이어지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종교 안 가지고 있나? 응? 나는 기독교인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가지는 않거든.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스타일인데 이 집사람이 갑자기 병이 걸리더니 교회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야. 교회는 꼭 가야 된다고. 교회를 전혀 안 다니던 사람이 초기에 다녔거든. 근데 22년간을 그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근데 생각이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확 달라진 것 같아.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찬송가 부르고 목사님 만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그러면서 요새는 지금 몇 달째 매주 꼬박꼬박 가고 있어. 좋은 일이네. 그렇지. 정서 안정에 그 인지기능 발달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힘들지만 나가고 있어. 여기는 뭐 거의 만개 수준이네. 좋습니다. 등산 개시 시점에는 내소사 벚꽃 정보가 전혀 없었습니다. 실상사 주변에 10여 그루 벚나무가 있었습니다만 만개 전이라 별반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산중에서 내소사 경내를 화사하게 장식한 벚꽃을 일별했습니다만 거리 때문에 이 정도일지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내소사는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선운사의 말사입니다. 능가산 내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관음봉을 능가산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백제 무왕 34년 633년에 승려인 해구두타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단풍철과 설경의 모습이 특히 아름다운 사찰이며 경내에는 수령이 1000년 정도 되는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장날에 뭐 어쩌고 이러더라고. 벚꽃이 만개하였지만 때마침의 비로 불자와 상춘객의 발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경내를 차분히 돌아보며 부처가 일깨운 자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마음속 기도로 심신의 피로를 잠시나마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려온 동기 중 일찍 하산한 넷은 내소사를 둘러보았는데 관음봉에 오른 셋은 시간에 쫓겨 바로 내소사지구 카페 전나무길로 합류하였습니다. 지구 내 식당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내소사 방문객이 그 정도까지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동기가 일행을 안내한 개화회관은 부안읍에 있었습니다. 평일이고 저녁 식사로 이른 시각이라 차분한 분위기에서 조개의 왕이라는 백합 요리 코스를 즐기며 우중 산행에 남은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쉽게 도전하기 힘든 우중 산행을 감행한 8동기, 님들의 감투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할까요? 운무에 쌓인 직소보와 직소폭포의 장관을 직관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전 고군산군도 무녀도 펜션에 머물며 바다낚시를 즐기고 산행 일정에 동참하여 낭군들을 응원해준 배우자 5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지난 2년여 별동대 산행을 함께 해온 동기들의 근영입니다. 70 넘어 1000m급 산행에 도전하는 별난 할배들입니다.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애와 건강의 축복으로 한동안 더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산 들고 사진 찍으랴, 미끄러운 바위길 스틱 짚고 걷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내 케어하며 보내야 할 남은 생, 잘 이겨나가길 빕니다. 나이 들어 힘든 여정을 함께 소화한 동기들의 건강과 내외의 화목과 해로를 빕니다. 감사합니다.